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섬진강 수해 참사, 양평고속도로 참사, 해병대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참사가 계속되는 지옥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택시 노동자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원수 방영환 택시 노동자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10일 만에 죽었습니다. 방영환 열사가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자 회사는 강제 전근을 시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금지를 강요하면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강요합니다. 거부하니까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 판결 났습니다. 그리고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까 회사는 또 산학금지를 강요합니다. 그거 거부하니까 월급을 100만 원도 주지 않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휘달리면서 방영환 열사는 완전 월급제 시행하라고 1인 시위 집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짓을 했느냐?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택시를 배차해서 그거 가지고 택시 몰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토악질을 해서 악취가 나는 택시를 배차합니다. 그리고 방영환 열사의 동료가 대화를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라는 사람은 방영환 열사가 1인 시위를 할 때 폭행을 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1m짜리 새꼬챙이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덤벼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동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방영환 열사는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하라고 울부짖으면서 분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택시 산학금제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매일 23만 원씩 택시 기사가 회사에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택시회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산학금 입금 못 시키면 나머지를 택시기사가 입금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아파서 택시 운전을 못하면 월급이 마이너스가 되고 모자란 산학금 입금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쉬지도 못합니다. 택시기사를 노예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택시 산학금 제도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퇴직 군인들 그리고 정권 협력자들에게 선심 쓰듯이 택시 면허를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사업자들은 산학금지를 이용해서 배를 불리고 불을 축적하고 그 일부가 더러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50년 동안 그 짓을 해왔습니다. 택시기사가 자기 돈으로 산학금 채워주니까 당연히 돈을 벌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산학금제도 폐지시키자고 2018년 12월에 여객 자동차 운수 법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서 택시 월급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안 해도 과태료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 사업자들은 만약에 걸리면 1,000만 원 내고 말지. 왜요? 많은 돈을 버니까 1,000만 원은 껌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안 지킵니다.
지난 9월 25일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무색하게 그 이튿날 해성운수 방영한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가짜 월급제로 기사를 착취하는 사업주에게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오세훈 시장은 분신한 택시 노동자가 소속된 해성운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망발을 냈습니다. 분신한 방영한 절사가 꿈은 택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그는 해성운수 바로 옆에 월세방을 얻어놓고 살 정도로 택시업을 평생의 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영한 절사가 꿈꾸는 택시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끌어내리고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해서 노예지에 시달리는 택시 노동자를 해방시킵시다. 감사합니다.